네, 계속해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관련 소식 법조팀 구민지 기자와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구 기자,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의 입장이 짧게 나왔다고요? 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다른 야권 정치인들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결과로서 사법부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떨어뜨리게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금 구속영장이 발부된 윤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다른 야권 정치인들과 비교하는 것이 맞지 않는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지금 서부지법이 완전 진압이 됐느냐 이 부분인데 그 난동 관련 소식도 전해주실까요? 네, 서울 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이제 서울 서부지법에서 폭동이 일어났는데요. 예. 아직은 진압 중인 걸로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조금 전인 5시 40분부터 경찰 기동대 등 1,400명을 투입해 시위대 해산을 시도했고요. 현재 청사 안에 있던 인원은 다 밖으로 내보냈지만 밖에서 대치를 이어가는 중입니다. 네, 구속영장 발부 후에 난동으로 현재까지 45명이 체포됐는데요. 어제 체포된 인원까지 하면 도합 85명이 체포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경찰 관계자는 체포 인원은 추가적으로 늘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 방금 김성은 변호사의 말에 따르면 소요죄, 공동주거 침입, 공무집행방해, 파괴죄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전해드렸는데 다시는 이런 폭력 사태가 없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겠습니다. 구속영장 발부에 대한 윤 대통령 입장도 전해주실까요? 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예. 영장이 발부된 뒤 입장을 밝혔는데요. 5시 16분에 입장문을 올렸습니다. 서부지법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걸 두고 정말 납득하기 힘든 반헌법, 반법치주의의 극치라고 비난을 했는데요. 예.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적 결단이자 고유의 통치행위라 사법적 평가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기존 주장도 되풀이했습니다. 예.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대통령의 권한은 이 헌법적 틀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거든요. 그런데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위헌적이었다는 게 지금 여러 차례 법원의 판단으로 드러났는데 여전히 이제 구속영장이 발부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않는 모양새입니다. 네, 석 변호사는 또 서부지법 충돌에 대한 우려도 표했는데요. 분노 표출이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도가 지나쳐서 폭력 양상이 계속되면 좌파 세력의 표적 공세나 역공작에 휘말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예. 하지만 법원의 판단에 불복해서 사무실을 깨부수고 또 폭력을 헌법기관 안에서 행사하는 건 어떤 경우에도 허용돼선 안 되죠. 그렇죠. 그런데 이런 이유가 아니라 단지 좌파 세력의 표적 공세가 될 수 있으니 멈춰라. 이런 주장을 또 펼쳤습니다. 예. 구속영장이 발부됐는데도 이렇게 반헌법적이다라고 반발을 한다면 구속적 부심을 청구한 건 거의 기정사실화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직 구속적 부심 청구 계획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할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앞서 체포영장이 발부가 됐을 때도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서 법원에 이의 신청도 넣었고요. 체포가 된 뒤에도 체포영장 집행이 법 위반이라면서 체포 적부심도 청구했습니다. 물론 두 차례 시도 모두 각각 다른 법원에서 기각이 됐는데요. 이번에도 구속영장 발부가 반법치주의적이다라고 비난을 하는 만큼 이번에도 구속영장 발부가 부적법하고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법원에서 다퉈볼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예. 이제 구속 피의자가 됐습니다. 체포 피의자가 아니고요. 어떤 점이 바뀌나요? 네, 우선 윤 대통령이 수감된 장소가 조금 달라집니다. 지금까지 계속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였는데요. 그동안은 67평 정도 되는 독방인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 머물렀는데 이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면서 다른 건물에 있는 일반 수용동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네, 빈방 현황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현재로서는 3평 남짓한 독방일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정식 구치소 입소 절차를 거쳐서 수용이 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체포 당시에 입었던 정장 대신에 연한 국방색의 미결 수용자복을 입고요. 수용 번호를 부여받아서 머그샷도 찍게 됩니다. 보통은 이름으로 불리지만 현직 대통령이다 보니까 대통령님이란 호칭으로 불릴 것으로 보이고요. 현직 대통령 신분은 유지되고 있어서 대통령 경호법에 따라 경호처의 경호는 계속됩니다. 다만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확히 어디까지를 경호처가 경호할 수 있을지는 구체적인 협의가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입고 있었던 정장이 아닌 수용자복을 입고
머그샷까지 찍는다라는 점이 달라지는 것이었고요. 그러면 이제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 과정 어떻게 바뀌나요? 네, 윤 대통령은 체포 기간을 포함해서 최장 20일간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됩니다. 예. 공수처도 그래서 조만간 다시 윤 대통령 측에 소환을 통보할 걸로 보이는데요. 공수처는 구속영장 발부 직후에 향후 법과 절차에 따라서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냈습니다. 예. 다만 윤 대통령이 조사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도 높다고 점쳐지는데요. 앞서 윤 대통령은 체포 당일에 조사를 받았는데 이때도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조사 이후 조서의 날인조차 하지 않았죠. 예. 그 이후 두 차례 공수처가 출석을 요구했는데 역시 모두 응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구속이 됐기 때문에 공수처가 구치소에 직접 가서 조사를 하거나 아니면 강제로 데려오려 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공수처는 다만 대통령 기소권은 없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하다가 검찰로 사건을 넘겨야 하는데요. 그렇죠. 네, 현재로서는 체포 기간을 포함해서 공수처 10일, 검찰 10일 정도 조사를 이어갈 걸로 보이지만 예. 앞서 공수처 관계자는 이 역시 변동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검찰로 넘겨야 되기 때문에 윤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는 것, 즉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건 결국 검찰 특수본에서 하게 될 텐데요. 예.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고요. 1심 법원에서는 연장을 통해서 피고인을 최대 6개월간 구속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는 올해 8월쯤 나오지 않을까 하는 관측이 나옵니다. 올해 8월 1심이 예상되고 기소 일자는 2월 5일쯤으로 예상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공수처가 구속영장 청구서에 재범 위험성이 있다? 이런 걸 담았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해서 전형적인 확신범이라고 칭했습니다. 확신범. 네, 다시 말해서 반성도 없고 재범 위험도 높다는 뜻입니다. 제2, 제3의 비상계엄을 언제든 선포할 수 있다는 내용을 구속영장 청구서에 담은 건데요. 예. 이미 김용현 전 장관 공소장에도 이제 윤 대통령이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이후에도 해제했다 하더라도 2번, 3번 계엄 선포를 하면 되는 거니 계속 진행해라고 거듭 지시했다는 내용이 담겼죠. 예. 이 부분 역시 공수처에서 심사 때 피력을 한 걸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구민지 기자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